오늘은 확률 단원의 네 번째 단원으로요.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바로 조건부 확률이었습니다. 바로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사건의 독립과 종속을 얘기할 건데요. 그럼 조건부 확률을 이용한 문제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1부터 4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 정사면체. 정사면체니까 면이 4개가 있거든요. 그럼 각각 한 면당 1하나, 2하나, 3하나, 4하나 그리고 4개의 면이 모두 똑같습니다. 그걸 던질 때,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러면 A는 1, 2, 3, 4가 중에 나오는 거니까 짝수는 2 또는 4가 있겠죠. 그 다음에 3 이상의 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그럼 B가 나올 수 있는 것은 3 또는 4가 됩니다. 우리가 표본공간 S는 결국 1 또는 2 또는 3 또는 4가 될 터인데 그 중에 사건 A, 사건 B가 있을 때 첫 번째는 PB를 구하라 라는 얘기예요. PB는 전체 중에 B의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으니까 전체가 4개가 있고 B가 몇 개가 있나요? B의 원소가 2개가 있죠. 4분의 2 해서 2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배웠던 조건부 확률을 한번 해보면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우리가 이것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었나요? A 중의 B의 비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 A가 몇 개 있죠? 2개. 그 중에 B와 겹치는 거, 그러니까 A 중에 B의 비율이라는 얘기는 A, B에 겹치는 거잖아요. 겹치는 게 뭐예요? 4. 그러니까 하나가 있으니까 2분의 1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거를 수학적 확률로 쓴다면 PA분의 분자가 P, A, 곱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PA 하면 A가 일어날 확률은 4분의 2가 돼서 2분의 1이 될 거고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와 B의 곱사건의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보면 겹치는 것이 4가 있어요. 한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이다. 그럼 이거를 그냥 4분의 2로 쓰겠습니다. 4분의 2 라고 쓰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2분의 1.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은 A 안에 있는 B의 비율로 문제를 푸는 것이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A가 2개 있고 그 중에 B가 속한 거 하나. 그러니까 이 1이라는 것은 A와 B에서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소는 바로 뭐냐면 A와 B에서 공통인 원소를 얘기하죠. 그게 몇 개냐라는 것이 뜻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풀어주면 되는데, 지금 해보니까 P, B와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 똑같이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어떤 걸 해보냐면 이번에는 이걸 해봅시다. B를 구하는데 이번에는 A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의 여사건을 구해보면 1, 2, 3, 4에서 2와 4를 빼고 나니까 1과 3입니다. 그럼 이 확률은 A의 여사건이 2가지, 그 중에 B와 A 여사건이 겹치는 게 분자에 와야 되죠. 몇 개 있나? 그러니까 여기는 B와 A의 여사건의 곱사건, 공통인 거. 그럼 B와 A 여사건이 지금 공통인 거를 찾아보니 3이 하나 들어있네요.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해서 A의 여사건이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도 역시 2분의 1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떤 게 되냐면 지금 한번 해보면 P, B나 또 어떤 B냐 하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이것과 또 어떤 B냐 A가 안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했더니 모두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P, B는 전체 중에 B의 비율, A 중에 B의 비율, A가 아닌 것 중에 B의 비율이 모두 같다는 얘기인데요. 이럴 때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나든지 A가 안 일어나든지 또 B가 일어날 확률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를 생각하시면 A가 일어나던 말던 나는 나의 확률을 꿋꿋이 지키겠다 이런 거예요. 나의 확률을 지키겠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사건 A와 사건 B를 뭐라고 부르냐면 서로 독립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독립이다 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다른 사건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옆에서 막 일어나는데 확률에 전혀 나는 확률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의 사건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나의 확률은 변하지 않는다. 이럴 때 우리는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립의 의미를 잘 기억해 두세요.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뭐냐면 다른 사건 A이 일어나던 말던 나의 확률은 변하지 않는다. 즉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전체 중에 B의 비율이나 A 안에 있는 B의 비율이 똑같을 때 우리는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에 일어날, 그러니까 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냐면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나의 확률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즉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A가 일어났어도 B가 일어날 확률이 안 바뀌어요. 조건부 확률이 달라지지 않을 때. 또 여기다 하나 더 써볼까요? 바로 어떤 거예요? A가 안 일어난다고 해도 그 B의 확률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사건 A와 사건 B는 서로 독립이라고 한다. 그러면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하나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확률의 곱셈 정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 A, B가 서로 독립이다 라는 조건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 뭐가 되는 거예요? P, B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PA 곱하기 바로 P, B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각각의 확률이 곱과 같았다면 우리는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얘기할 때 선생님이 되게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그러니까 사건이 공사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PA나 PB는 항상 양수가 된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러는 거죠.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PA와 PB의 곱과 같았다. 그러면 아하 독립이구나. 두 번째는 정의를 이용하는 겁니다. 전체 중에 B의 비율과 A가 일어났을 때의 B의 비율이 같다면 우리가 조건부 확률과 원래 확률, 수학적 확률이 같다면 우린 그때도 역시 두 사건이 서로보다 독립이다. 그래서 두 사건이 독립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럼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 아닐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두 사건 A, B는 서로 종속이다. 그러니까 독립이 아닌 경우를 우리는 종속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럼 예제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 중에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표본 공간 S는 결국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겠죠. 8개. 한 장을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가 홀수인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럼 A는 1, 3, 5, 7 이렇게 되겠네요. 3의 배수인 사건을 B라고 하자. B는 3의 배수 찾으면 3,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A와 B는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럼 첫 번째 방법 우리 뭐가 있었냐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과 그 다음 PA와 PB의 곱이 같으면 서로 독립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구해보는 거예요. 전체가 8개죠. 8분의. 그럼 두 사건의 공통인 거 A와 B의 공통인 사건을 모아보면 지금 3 하나밖에 없네요. 한 가지. 그러니까 8분의 1입니다. 그런데 PA와 PB를 구해보면 A가 4가지니까 8분의 4. B가 8분의 2. 8분의 2죠.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죠. 그래서 8분의 1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PA와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뭐라고 말한다? 독립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 두 번째 방법 더 좋아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원래 정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PB를 구해보는 거예요. PB. 지금 PB 구해봤더니 얼마냐면 8분의 2라서 4분의 1이에요. 그럼 이제 뭘 구할 거냐면 A라는 조건 하에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이라는 건 뭐냐면
사건 B의 확률, 뭐 PA를 가지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내가 PB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이거는 A 안에 있는 B의 비율이잖아요. A가 모두 4개 있고 B가 똑같이, 그러니까 A 안에 있는 B이기 때문에 겹치는 원소예요. 그러니까 하나 있죠. 4분의 1. 지금 PB와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과 이렇게 같잖아요. 그러면 서로 독립이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요 PA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A로 한번 해볼까요? PA 해봅니다. PA는 사건이 하나, 둘, 셋, 넷이 8분의 4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이번에는 A를 구하는데 어떤?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는 원소가 2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A에 속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난 PA의 확률이나 B가 일어났던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나 둘이 어떤가요?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PA와 B가 일어났던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 같기 때문에 결국 두 사건은 서로 무엇이다? 독립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따라하기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눈이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 6가지의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그래서 A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해볼까? A는 3의 배수니까 3하고 6이 있죠. 그 다음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그러면 5 또는 6이 있겠네요. 이때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알아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하는 첫 번째 방법. 여러분 뭐 할게요? 동시에 일어날 확률 구해볼까요? 그럼 두 개 곱사건 구해봅니다. A와 B의 곱사건. 공통인 게 뭐가 있죠? 6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전체가 6개, 그 중에 한 가지니까 6분의 1. 그 다음 PA와 PB를 곱해보겠습니다. PA는 6분의 2. PB도 두 가지니까 6분의 2. 계산하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해서 9분의 1이라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과 PA와 PB의 곱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둘은 독립이 아니라 뭐다? AB는 종속인 사건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잘 쓰는 방법이죠. 이걸 해보는 거예요. PA를 구해보고 A로 할까요? 그 다음 무엇이 같으냐?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 같은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럼 PA는 6개 중에 2개니까 6분의 2. 그래서 3분의 1이 되죠. (3분의 1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 그러면 지금 B가 두 가지가 있고요.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A와 겹치는 건 6 하나잖아요. 2분의 1이에요. 둘이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A와 B는 역시 종속이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자유롭게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1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부터 10위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2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이 상자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내 공의 수가 홀수인 사건을 A. 그러면 1부터 10위까지가 있으니까요. A는 여기 써볼까? A는 홀수인 사건이니까 1, 3, 5, 7, 9, 1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3의 배수인 사건. 3의 배수 3, 6, 9, 12. C는 소수인 사건. 소수 써볼까? 2, 3, 5, 7, 11 이렇게 나타내고 이제 합니다. A와 B가 서로 독립이냐 종속이냐. 그럼 선생님은 이제 1번은 첫 번째 선생님이 좋아하는 방법 있잖아요.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PA 구해봅니다. PA는 A가 우리가 홀짝이 반반 12개 중에 6개니까 12분의 6. 그래서 2분의 1입니다. 그럼 독립이려면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 그러니까 B 안에 있는 A의 비율이 반이면 돼요. 그럼 B를 볼까요? B 안에 B가 있으면 3, 6, 9, 12 중에 홀수. 홀짝이니까 딱 4분의 2. 그래서 2분의 1.
둘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거는 우리 그걸 써볼까요? 곱사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한번 두 번째 건 구해보겠습니다. A와 C를 구하라. 그러면 A와 C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해보는 거죠. 동시에 일어날 확률. 전체가 12가지고요. 그럼 A와 C가 겹치는 거 한번 볼까요? A 중에서 지금 3 겹치고 5 겹치고 7 겹치고 11 겹치니까 공통인 게 4가지. 그래서 3분의 1입니다. 그 다음 PA와 PC의 곱이 3분의 1 나오면 되는 거예요. PA는 전체가 12분의 6, 그래서 2분의 1이죠. PC는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그래서 결국은 12분의 5가 되겠죠. 계산해보면 24분의 5가 돼서 동시에 일어날 확률과 각각의 확률의 곱이 달라요. 그러니까 A와 C는 뭐다? 독립이 아니라 종속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해보면 선생님 첫 번째 방법이 훨씬 더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다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독립시행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시행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나 동전은처럼 여러 번 던지는 시행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시행을 뭐냐면 반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반복해서 던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행을 반복할 수 있고 첫 번째 조건은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각 시행의 결과가 다른 시행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그래서 다른 시행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이런 것을 이 각 시행마다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우리 배웠잖아요. 서로의 시행에 영향을 안 주는, 확률에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든 말든 나는 확률이 바뀌지 않는다. 이게 서로 독립이라고 했는데 서로 독립이 된다면 이러한 시행을 우리는 독립시행이라고 한다. 그럼 주사위를 4번 던진다. 그러면 첫 번째 1의 눈이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 나올 때 처음에 1 나왔으니까 이제 1 나오면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주사위가 던져질 때 1을 피해서 막 던져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우연하게 일어나고요. 그렇죠? 우연하게. 그리고 반복할 수 있고요. 다른 사건이니까 첫 번째에 어떤 눈이 나오건 말건 그 다음에 나올 확률은 바뀌지 않아요.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그 다음에도 6분의 1. 세 번째 1의 눈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네 번째 1의 눈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변하지가 않잖아요. 앞에서 1의 눈이 나왔건 말건 5가 나왔던 6이 나왔던 상관없이 내가 주사위를 던질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꿋꿋이 6분의 1로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각 시행이 서로 독립이에요. 이럴 때 이런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사위 던지기, 동전 던지기, 환자 치료하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환자 치료하고 두 번째 환자 치료하고 할 때 각각의 시행은 다 독립이다. 첫 번째 환자를 치료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편해서 그 다음 환자를 치료하지 못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다 독립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시행들은 다 독립시행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립시행일 때의 확률을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독립시행의 확률은 참 중요한 확률입니다. 또 언제 중요하냐면 우리가 통계에 가면 통계 단원에서 선생님 또 얘기할 거예요. 통계에서 이항분포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이항분포. 통계에서 이항분포가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확실하게 잘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져요.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진다. 그럼 이거 독립시행 몇 번 한 거야? 독립시행 4회 했어요. 그리고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사건은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사건 A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2번 그쵸? 횟수죠. 몇 번이냐? 횟수. 2번 나올 확률. 그래서 독립시행을 하고 어떤 사건의 횟수의 확률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독립시행해요. 어떤 사건의 횟수의 확률을 구하는 것을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한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보죠. 4개를 4번 던지는데 1의 눈이 2번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올 때를 동그라미, 안 나오는 걸 X라고 표시하면 첫 번째 이런 경우 있죠.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네 번째 안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안 나오고 세 번째 나오고 네 번째 안 나오고.
첫 번째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안 나오고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나오고 안 나오고. 그다음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지금 다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오고 여기 나오는 다 이제 안 나오고 나오고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더는 없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이 각각의 경우는 우리가 어때요? 첫 번째 두 번째에 나왔으면 그 다음에 첫 번째 세 번째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여섯 가지 각각은 무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나요? 바로 배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 때 무엇을 배웠냐면 배반 사건들로 쪼갠 다음에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전부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 확률 구합니다. 주사위를 던질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그리고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그 다음 서로 독립이니까 우리 어때요? 각각의 확률을 곱하면 되죠? 그러니 각각의 확률을 곱한다. 우리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며 이렇게 했죠. 두 사건이 동시에 잇따라 일어날 확률은 PA 곱하기 P, B.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게 되는데 만약에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 PB와 똑같기 때문에 결국 각각의 확률을 곱해주게 됩니다. 결국은 사건이 잇따라 일어날 때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 각각의 확률을 곱하게 되는데 첫 번째 1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두 번째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역시 독립이잖아요. 서로의 확률 영향 안 미쳐요. 끝까지 6분의 1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6분의 1. 그래서 곱하면 돼요. 안 나올 확률은 6분의 5. 안 나올 확률 6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나올 확률 6분의 1. 안 나와 6분의 5. 나와 6분의 1. 안 나와 6분의 5. 세 번째 경우는 6분의 1. 이제 불러볼까요? 6분의 5. 6분의 5. 6분의 1. 네 번째 경우는 6분의 5. 6분의 1. 6분의 1. 6분의 5. 다섯 번째 경우는 6분의 5. 6분의 1. 6분의 5. 6분의 1. 여섯 번째 경우는 6분의 5. 6분의 5,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해서 하고 보니까 6분의 1 2개, 6분의 5 2개, 6분의 1 2개, 6분의 5 2개 전부 6분의 1의 제곱, 6분의 5의 제곱이에요.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곱하기 6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6이라는 숫자는 무엇인가 라고 해보면 6개가 어떻게 나면 이 6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배반이 6개의 사건으로 쪼개졌잖아요. 이 6이라는 것의 의미가 이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4개에서 어떻게 되면 내가 동그라미를 집어넣을 2개를 선택하는 방법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4C2 4개에서 동그라미 2개 선택하는 방법. 그래서 6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6가지가 바로 이 6입니다. 이 6은 4번 중에 2번만 그 사건이 일어나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한 개의 주사위 독립시행 4번 했는데 사건 A가 2번만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4번 중에 2번만 나오고 나오는 거 2번. 그러면 총 4번인데 나머지 2번은 안 나오는 거잖아요. 나올 확률이 6분의 1. 안 나올 확률이 6분의 5. 그래서 4C 곱하기 6분의 1의 제곱, 6분의 5의 제곱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회 시행에서 아까처럼 주사위를 던질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던 것처럼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그래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아까 6분의 1이었잖아요. 그것처럼 A가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할 때 N번의 독립시행에서 N회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R회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립시행의 확률은 N회의 독립시행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 A가 R회 일어날 확률. 횟수의 확률. 독립시행에서 횟수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확률은 N번 중에 R번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는 거 R번, 안 일어나는 거 나머지 N-R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일어날 확률이 P면 안 일어날 확률은 1-P죠. 왜 그러냐면 아까 1의 눈이 나왔어요. 6분의 1. 근데 그 나머지는 뭐예요? 안 나오는 거는 6분의 5. 1-6분의 1. 그래서 결국 독립시행 확률은 일어나는 거 아니면 안 일어나는 거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이항 정리와 아주 굉장히 유사하죠.
n 컨비네이션 R, A의 R제곱, B의 n-R제곱처럼 A가 P고 B가 1-P가 되는 그런 형태. 바로 이항정리 아주 유사한 형태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R이 0이다. 그러면 이거예요. n 컨비네이션 0, P의 0제곱, 1-P의 n제곱 이렇게 되니까 1 돼서 이때는 1-P의 n제곱이다 라는 뜻이고요. R이 n이면 n 컨비네이션 n, P의 R제곱, 1-P의 n 빼기 n 하니까 0제곱, n 컨비네이션 n이 1이니까 결국 P의 R제곱이다. 큰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P가 2분의 1이 되는 케이스를 먼저 보면 n 컨비네이션 R, P의 R제곱, 1-P의 n-R제곱이잖아요. P가 2분의 1이면 여기 2분의 1, Q도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확률이 2분의 1이면 여기가 1-2분의 1 하니까 반반, 또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 식은 n 컨비네이션 R, 밑이 똑같은 지수니까 2분의 1에 R과 n-R을 더하니까 n제곱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동전 던지기처럼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그 앞면이 안 나올 확률이 2분의 1, 이렇게 반반인 경우에 독립시행을 했다라고 하면 굳이 뭐 이렇게 따로따로 쓸 필요가 없이요. P가 2분의 1이 되는 경우는 n 컨비네이션 R 2분의 1의 n제곱으로 계산해주면 아주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양궁 선수는 10점 영역을 맞힐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한다. 이 양궁 선수가 화살을 6번, 여러분 화살을 6번 쏘는 거는 독립시행을 6번 한 겁니다. 그래서 화살을 6번 쏜다? 아, 독립시행 6회 했구나. 6회 했어요. 독립시행 했어요. 그리고 10점 영역을 맞히는 사건을 A라고 하면 A가 3번이라는 거. 횟수의 확률,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 총 6번이니까 6C 몇 번? 3번. 맞히는 거 3번, 안 맞히는 거 3번 이렇게 되는 거잖아. 총 6번이니까. 그럼 맞출 확률이 얼마냐면 3분의 1이랬어요. 여기는 1-3분의 1이니까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6C3이 6 곱하기 5 곱하기 4 나누기 3팩토리알 5, 4, 20. 그 다음에 3의 세제곱, 분모가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6제곱, 27 곱하기 27이죠. 729네요. 729. 27의 제곱이 729. 그 다음에 여기 2의 세제곱 8. 그래서 729분의 160.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0점 영역을 5번 이상 맞춘다. 지금 총 6번 하는데 5번 이상 맞추려면 5번 또는 6번이죠. 그런데 5번을 맞추는 사건과 6번을 맞추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 같이 일어날 수 없어요. 내가 5번 맞추는데 갑자기 6번 맞추면 이거 막 바뀔 수 없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니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 그러면 5번 하려면 6 컨비네이션 5 맞추는 거 3분의 1의 5제곱, 못 맞추는 게 3분의 2인데 1번 더하기 6번 맞출 확률 6 컨비네이션 6 3분의 1의 6제곱.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아까 3의 6제곱이 729였죠? 729분의 6 컨비네이션 5, 6이고요. 여기는 2인가 6이 12 더하기 여기는 1이죠. 그래서 729분의 13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 2번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승원이는 자유투를 성공할 확률이 0.6이라고 한다. 60%네요. 그럴 때 자유투를 6번 던져서 3번 성공할 확률. 여러분 자유투 던지는 것도 각각의 시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시행입니다. 그러니까 3번 독립시행 자유투 6번 했다. 독립시행 6번 했고요. 그 사건 몇 번 일어나야 돼요? 3번. 횟수의 확률. 그건 뭐라고요? 독립시행의 확률. 그러면 바로 갑니다. 6 컨비네이션 3. 일어나는 거 3번, 안 일어나는 거 3번. 그럼 일어날 확률 0.6. 안 일어날 확률 그럼 0.4. 1-P 가는 거죠. 이 계산은 하지 않게. 여러분도 뭐 굳이 이런 거 계산까지 막 할 필요 없어요.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자유투를 10번 던져서 5번 성공할 확률 그러면 10 컨비네이션 5. 0.6 5번. 그럼 0.4 몇 번? 5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의 내용은 생각을 넓히는 수학인데 이것도 좀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 지금 A, B가 서로 독립이에요. 독립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두 사건이 서로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다. 이걸 알고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A, B가 독립이면 A의 여사건도 있고 B의 여사건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이고요. A 여사건과 B도 독립이고요. A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독립입니다.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A와 B의 여사건이 독립이다 그러면 A와 B의 여사건이 독립인 걸 밝히려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각각의 확률이 곱과 같다는 걸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A와 B의 여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은 그럼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다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A이면서 이렇게 봐요. A이면서 B가 아닌 부분이니까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바로 A에서 뭘 뺀 거예요? 바로 여기 A와 B의 교집합 부분을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A의 확률에서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면 이 확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PA에서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자. 근데 A와 B가 서로 독립이니까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PA 곱하기 PB가 되고요. 이거를 PA로 묶으면 1-PB가 되는데 여사건의 이거 확률에 의해서 1-PB는 PB의 여사건의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각각의 확률에 곱과 같았기 때문에 두 사건 A와 B 여사건도 서로 독립이다. 그러면 B와 A 여사건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A 여사건과 B 여사건도 서로 독립이네 이걸 해봐라 라는 얘기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하면 돼요? PA의 여사건 곱하기 PB의 여사건임을 증명하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드모르강의 법칙을 쓰세요. 이거는 A 그러면 여사건을 밖으로 빼내면 합집합이 되죠. 교집합이 B. 그러니까 A 합집합 B의 여사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잖아요. PA의 여사건의 확률은 1-PA잖아요. 그러니까 A 합 B의 여사건의 확률은 1-PA 합 B가 되죠. 그럼 1- A 합 B는 우리가 그 덧셈 정리 이용하면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곱 B 이거가 확률의 덧셈 정리죠. 그 다음에 1-PA 가로 풀어줍니다. 마이너스 PB 그 다음 플러스 되는데 우리가 A,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바로 PA 곱하기 PB가 되죠. 그럼 여기는 1-PA를 좀 묶어줄까요? 1-PA 그 다음 여기는 PB가 공통으로 들어있네요. 그럼 그럼 PB로 묶을게요. 1-PA 마이너스 PB로 묶을까요? 묶으면 1-PA가 되죠. 남는 게 1-PA 여기 마이너스로 묶으니까 여기 PB 나가고 1-PA가 되죠. 그럼 두 개는 1-PA, 1-PA 공통으로 들어있죠. 그래서 1-PA로 묶어줍니다. 묶고 나면 여기는 1 남고 여기는 PB가 남네요. 그럼 1-PA가 바로 PA의 여사건 그 다음 1-PB가 PB의 여사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이고 B와 A의 여사건도 독립이고 A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서로 독립이다. 여러분이 이거를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해줬는데 다 꼭 해서 보도록 하고요. 창의융합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내기를 했는데 이 옆에 분 좀 힘들어 보이잖아요. 이분이 미안하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네. 나머지 게임은 나중에 하세요. 근데 상금을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상금을 공평하게 나눠 가질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눠 갔냐면 승률로 나눠 가지면 되잖아요. 만약에 A가 이길 확률이 A가 이길 확률이 60% B가 40%다. 그러면 6대4로 나누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승률을 계산을 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뭐냐면 게임이 4번 이기면 우승하는 거예요. 근데 A가 현재 3번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3번 이기고 1번 진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3승 1패를 한 상태니까 A는 1승만 더하면 상금을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B는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A가 3번 이기고 한 번 졌다는 얘기는 이 사람 B라고 하면 1승 3패의 상황이에요. 1승 3패. 여기는 3승 1패. 그렇죠? 그래서 1승만 더하면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승리를 하냐면 그럼 다음번 지금 4번 한 거거든요. 5번째에 A가 그냥 한 판을 이겨버릴 수 있죠. 5번째에 A가 여기서 승한 거예요. 5번째 승. 다음번에도 이겼어. 그러면 4승에 대해서 우승할 거예요. 그 확률은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얘는 4승이 되고 얘는 1승 4패가 되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지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했는데 A가 져요. 그 얘기는 B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A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승리할 수 있죠. 4승이 되니까. 이러면 얘는 4승 2패로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B는 어떤 상황이냐면 한번 졌다는 얘기 이겼기 때문에 2승이 됐고 또 이겼기 때문에 져서 4패로 지게 되는 거예요. 2승 4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4승 2패로 이겨야 되니까 이때 질 확률이 2분의 1. 그 다음 이길 확률이 2분의 1. 우리 독립이잖아요. 비칠 확률이 똑같다라고 했어요. 독립시행이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합니다. 그럼 2번을 쳤어요. 내리. 만약에 A가 2번을 내리치고 이겼다. 그러면 뭐냐면 지금 3승 1패에서 2패가 늘어나 3패가 되고 여기는 4승이 되죠. 그러니까 4승 3패로 이기게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은 2승 1패를 더한 거니까 여기다가 지금 현재 3승 5패가 되는 겁니다. 3승 5패. 3승 5패. 아니 3승 2 지금.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1승 3패의 상황에서 2번 또 지고 여기 졌다니 이겼다니 2승을 했으니까 3승이 될 거고 한 번 졌기 때문에 4패가 되겠네요. 3승 4패. 그러면 4승 3패로 이길 확률은 지고 이기니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지고 이길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3번을 내리지면 B가 4승이 됩니다. 3승이 추가돼서. 그러면 B가 이기기 때문에 A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이때 2분의 1, 여기 4분의 1, 8분의 1이니까 내가 A가 이길 확률을 PA라고 하면 2분의 1. 한 판에 이기는 경우. 2번 더해서 이기는 경우. 그건 4분의 1이죠. 그다음 3번 해서 이기는 경우 8분의 1. 여기 8분의 1로 통분하면 8분의 4, 8분의 2, 8분의 1. 그래서 8분의 7이 됩니다. 그러니까 A가 이길 확률은 8분의 7이면 B가 이길 확률, 승리할 확률은 8분의 1이죠. 전체가 1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 승률이 7대 1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A와 B가 상금을 어떻게 나눠 가지면 될까요? 7대 1로 나눠 가지면 된다는 합리적인 방법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가 확률로 계산해서 상금을 나눠 갖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9차식 이제 과제는 수업 내용을 정리하는 거고요. 교과서 69쪽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수능 특강 48쪽에서 51쪽까지, 예제 3번부터 유제 8번까지, 그리고 질문하고 싶은 것은 큰 산에서 통해서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좀 많은 것들을 하긴 했지만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꼼꼼하게 내용 잘 확인해서 확실하게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